그대로 질문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최효재 원장님, 가을 타시나요? 아무래도 좀 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 어떤 식으로? 네, 안 그런 것 같았는데 가을을 네. 좀 타는 것 같은 게 원장실 창밖을 자꾸 보게 되고요. 원래는 이제 아이스 커피 같은 걸 좋아했는데 왠지 모르게 좀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싶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가을은 가을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계절성 우울증. 그렇다면 봄, 여름이 찾아오면 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쵸. 원장님 그렇다면 뭐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아도 될지 관리만으로 좀 해결이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저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떤 일조량의 부분이나 호르몬의 분비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 여름은 날씨도 따뜻해지고 뭔가 만물이 생장하는 듯한 그런 시기고요. 가을은 반대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그다음에 뭔가 다 결실을 맺는 계절입니다. 낙엽도 지고 그다음에 곡식도 있고 열매도 떨어지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벌써 가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1년이 좀 다 돼가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1년 동안 무엇을 했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되고 과연 1년 동안 무엇을 했지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어떤 이런 분위기에 취해서 이제 어떤 계절성 우울증이나 이런 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가 또 지나가다 보면은 다시 또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이 가을 탄다라는 말이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의학적으로 좀 증명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제가 생각했을 네. 때는요, 가을을 탄다는 거는 리듬을 탄다는 얘기랑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생장 화수장의 리듬을 타는 것처럼 가을은 이제 이렇게 좀 내려가고 좀 안정이 되고 그런 리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가을을 탄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약간 좀 우울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효재 원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런 우울증을 좀 없애고 평상시에 이렇게 기분 전환을 하시나요? 네. 이제 저도 환자들 많이 보다 보면은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만의 이제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중에 이제 한두 가지를 하다 보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면 오케이고 안 되면 다 하나하나씩 다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이제 책상 정리를 해봅니다. 책상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도 안 되면은 아주 조그만 것에 목표를 가지고 조그만 걸 성취를 하면은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저희 주차장이 굉장히 좁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평행 주차를 한두 번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목표를 가지고 한두 번에 성공하자 해서 한두 번에 성공을 하니까 와우. 뭔가 조금 기뻐지더라고요. 뭐 이런 방법이라든가 정 안 되면은 우울증의 가장 기본은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어떤 알아주는 거, 자기의 심정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화해서 누구든지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도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을철만 되면은 다양한 음식들에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이게 네, 네. 좀 몸에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아, 그럼요. 이게 호르몬적인 변화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진화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이 몇백 년간 진화를 천천히 해왔는데 불과 100여 년 전부터 좀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까지는 이제 곡식이 열매를 맺고 벼가 많이 나오지만은 겨울에는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동물들도 많이 먹고 겨울잠을 자듯이 인간도 가을철에 많이 먹고 겨울을 좀 이겨내야 되는 그런 진화론적인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가을이 되면은 뭔가 좀 배가 고파오고 좀 많이 먹어서 겨울에 추운 겨울에 지방을 좀 쌓아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려고 식욕이 좀 증가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가을철에 이것만큼은 꼭 주의하자, 지키면 좋겠다 하는 다른 부분은 없을까요, 원장님들? 저 아까 등산 얘기가 나와서 네. 이제 가을이 이제 등산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환자들이 좀 많이 오세요. 요새 많이 오시는 게 등산 갔다 오셔가지고 여기저기 아파서 오시거든요. 등산하시기 전에 꼭 좀 스트레칭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상에 올라가서 약주를 드시기보다는 조금 내려와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약주를 좀 많이 드신 분들이 발목이나 무릎이나 삐끗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몸에서 외계, 바깥하고 통하는 통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쪽은 우리 코나 인두 해서 시작해서 기관지 쪽으로 넘어가는 통로가 있고요. 아래쪽은 이제 요도, 방광으로 해서 이제 신우까지 올라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감기 잘 걸리잖아요. 근데 감기 걸리다가 더 심해지면은 기관지염이 오고, 기관지염에서 더 심해지면 폐렴까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면역력이 약한 어떤 영유아나 노인분들이 많이 폐렴까지
여기까지 오는데요. 반대로 하부에서 이제 요로 감염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방광염처럼 소변 문제가 동반이 되고요. 거기서 더 심해진다면은 이제 신우신염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기 걸렸다고 폐렴 다 오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소변 방광염 정도 문제가 있을 때 미리미리 치료하고 컨디션을 회복을 하면은 신우신염까지 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방광염 증상이 좀 있는데 너무 과로하거나 더 무리하시면은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이런 염증이나 세균 감염이 더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좀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옆구리 통증도 이 신우신염과 관계가 큰 건가요? 네,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요통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 요새 며칠 열심히 일했더니 약간 몸살기도 있고 허리도 아파서 침 맞으러 왔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세요 하고 이제 환자를 딱 만져봤더니 몸이 뜨끈뜨끈하고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눌렀을 때 아파하시거든요. 근육이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근데 그렇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쭤보죠. 혹시 소변이 좀 시원치 않거나 아니면 좀 급박하게 보시거나 아니면 소변 볼 때 통증이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좀 그러시다고 하면 이제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박소영 원장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냥 단순히 근육 통증은 근육 부위를 누르면 좀 문제가 있고 아파요. 근데 이제 신우신염 같은 경우는 그 신장 부분, 등이나 옆구리 그 신장 부분에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딱딱 이렇게 타진을 하면은 그 울림이 신장에 전달돼서 굉장히 좀 통증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변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적절한 어떤 항생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결석인 경우가 있어요. 이제 신우신염하고 결석하고는 조금 이제 통증 양상이 틀린데 신우신염은 몸살이 있고 근육통이 있고 열이 나면서 어떤 소변 문제, 특히 배뇨통이나 급박뇨가 있다고 한다면은 결석은 이제 옆구리나 등이 아픈데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되는 건 아니고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이 굉장히 심할 때 그럴 때 의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돌 때문에 이제 혈뇨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단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